자, 여러분. 지랄도 풍년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라서 한번 해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입니다. 8기 영수가 방에서 혼자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틀어놓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도시락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영수한테 1기 용호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영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심이다. 사실 선택을 번복할까 했다. 여자 사모님한테 갈까 고민했다. 자, 저는 이 말 하나에서부터 영수라는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거든요. 여자 이유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여자 사모한테 갈까 고민했다는 말을 굳이 왜 꺼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남자들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낸다는 거는 저는 이게 미련이 아니라 과시에 더 가깝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고민할 정도였다는 걸 누군가한테는 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부터가 이미 영수라는 사람의 태도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이라는 확정적인 행동은 안전한 쪽으로 하고 미련이라는 감정적인 여지는 위험한 쪽으로 흘리는 거죠. 왜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했냐면 여자 사모는 자기가 선택 안 해도 웬만하면 기다려줄 것 같은 사람이었을 거고 여자 이호는 관계를 딱 잘라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리스크 없는 쪽으로 하면서 매력 어필은 양쪽 다 놓치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다리적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그 심란함을 못 이기고 영수는 결국 여자 사모를 찾아가요. 계속 눈에 밟히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자 사모의 반응이 정말 냉정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안 듣고 싶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실 이제 끝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여기서 여자 사모가 짚은 게 뭐냐면 바로 행동이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영수가 아무리 눈에 밟힌다는 말을 해도 실제로 손을 든 건 여자 2호였다는 거고 그 행동 하나가 이미 모든 말보다 더 정확한 진심이었다는 걸 여자 사모는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근데 영수는 여기서 물러서질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여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 결말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자기는 이미 선택을 끝냈으면서 상대방한테는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자 여자 사모가 단호하게 못을 박아요. 난 이미 끝이라고. 이 짧은 한마디 안에 그동안 쌓인 감정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당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영수가 보인 반응이 저는 진짜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언제 했냐? 제가 이번에 선택했어도 그렇게 생각했겠냐? 라고 되묻거든요. 이 질문 자체를 한번 뜯어봐야 해요. 표면적으로는 여자 사모의 진심이 궁금하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건 관계를 다시 이어보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놓친 게 진짜 아까운 건지 아닌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철저히 본인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자 사모가 마음을 접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였는지 얼마나 컸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요구에 더 가까운 거죠. 사모는 이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을 해요. 본인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미 명쾌하게 해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는 영수의 행동 자체가 이미 완벽한 답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인터뷰에서 여자 사모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지를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어장관리를 당한 느낌이다. 저는 이 어장관리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누구 하나를 확실하게 놓아주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영수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관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한 사람한테 했지만
미련은 다른 사람한테 계속 흘리고 그 미련이 상대방한테는 희망 고문으로 작동한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영수라는 사람의 심리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핍에서 나온 판타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수가 진짜로 원하는 건 연애 감정을 주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여자 2호랑 데이트하면서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자 3호가 밥 해놓고 빨래 해놓고 청소까지 해놓고 가만히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 주제를 모르는 욕심이냐는 거예요. 연애의 설렘과 결혼의 안정감을 두 사람한테 각각 나눠서 받으려는 발상 자체가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으로 쪼개서 소비하려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판타지가 생겼을까? 저는 이게 결국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이중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봐요. 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 관계에 온전히 책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보험을 틀어놓듯이 한쪽은 감정으로 한쪽은 여지로 붙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양쪽을 다 붙잡으려는 태도가 결국 양쪽 모두를 놓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자 3호가 이미 끝이라고 선언한 것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가 지금 저울질할 처지가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두 명의 여성이 자기를 선택해줬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본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천지분간을 못하는 행동이에요. 쓸데없는 낭만에 취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영수의 관계 방식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가능성만 붙잡아 두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무거운 결정은 안전하게 하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미련과 아쉬움은 상대방한테 여지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여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틀어놓고 울었다는 장면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이 눈물이 여자 3호를 향한 그리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놓친 선택지에 대한 후회와 자기 연민에 더 가깝다고 봐요. 진짜로 여자 3호를 붙잡고 싶었으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울 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그냥 혼자 방에서 감정을 소비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방향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냉정하게 정리를 당했는데도 이후 동시 선택에서 여자 2호와 여자 3호 둘 다 다시 8기 영수를 선택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 운을 본인이 감사히 여기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들어줬다는 건 영수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인데 그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저울질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결국 똑같은 패턴의 반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수가 지금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특별히 내세울 만하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혼자만의 낭만에 취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곁에 있어 준다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저울질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 2호랑 잘 되는 게 여러모로 맞는 그림 같다는 거예요.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온도,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서로한테 큰 기대 없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여자 3호는 저는 이번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조상들이 도와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끝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단호함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런 우유부단한 사람 곁에서 평생 독거노인 수발 들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처럼 본인 삶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영수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욕심만 계속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은 안전하게, 미련은 위험하게 흘리면서 정작 그 미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눈물로 나타난다 해도 그 눈물의 방향은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계속 더 좋은 걸 찾아 두리번거리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손에 쥔 것마저 놓치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뒤라는 거죠. 영수가 이번 일을 겪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